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쿱뉴스 9월 4일 금요일 방송을 맡은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쿱티비스트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로서 자원 연계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김정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김정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김정원 선생님한테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렸더니 3년차 협동조합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도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현장인이라고 소개해달라고 하셨어요. 조금 더 보충 설명하고 본인 PR을 하신다면? 본인 PR, 네. 본인 PR은 좀, 저는 협동조합 한 3년차 지금 현장에서 협동조합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협동조합이 어떻게 하면 지금 솔직히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같이 힘을 모아서 잘 살아볼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 지금 현재는 좀 남양주시를 좀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역 자원들을 좀 연계하고 같이 공동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협동조합이 적어도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희망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장의 활동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 선생님하고 저하고 첫 만남 기억하세요? 그죠? 제가 2012년 말 아니 2013년도 말에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사람이 책이다 하는 행사에서 선생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때 어떤 책으로 그때 오셨었죠? 그때 그 행사 참 재밌었었죠. 맞아요. 예. 저는 사람이 책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1회 했죠 아마? 그죠. 1회 첫 회. 그래서 사람이 책이 된다 했을 때 제가 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제가 그때 나무 심기. 네, 착한 나무 심기. 예. 맞아요. 예. 착한 나무 심기는 아니었고 네. 온라인으로 나무 심는 에코다움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혹시 책으로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나가면 재밌겠다 했는데 그때 선생님 그때 뵈서 저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프리사이즈. 아니요. 맞나요? 플러스 사이즈로 살아가기. 죄송합니다. 예, 프리 사이즈도 맞긴 맞는데 예, 정확하게는 플러스 사이즈였습니다. 플러스 사이즈. 지금 제가 플러스는 아닌데.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랬나요? 네네. 그때 굉장히 선한 인상이랑 웃음이 너무 넉넉한 웃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패친 맺고 간간히 선생님 그냥 막 엿보긴 했는데 협동조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때 만나 뵀을 땐 온라인의 나무 심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60 이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친구들과 같이 그때 이제 대학원 동료들이죠. 그래서 나무 심기로 지구에 좀 가치 있는 삶을 좀 이렇게 공헌하면서 좀 살면서 우리가 또 먹거리도 그 안에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나무 심기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걸 오프라인에서 좀 나무 심어달라는 저희 중소기업들이 좀 있어서 이걸 협동조합으로 풀 수 있을까 했는데 2012년 말에 마침 협동조합이 이제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고민하게 됐죠. 그럼 바로 고민하자마자 바로 뛰어드신 거예요? 아니죠. 그게 협동조합은 굉장히 좀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5명이 만드는데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 맞추기 쉽지가 않죠. 5명인데도 마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사업을 또 중심으로 또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결사체로서 5명은 마음 맞추기 쉬울 건데 저희는 그래도 좀 나았죠. 왜냐하면 나무 심기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있었고 그 가치로 모였고 그걸 사업으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게 제 숙제였는데 그거를 이제 향후에 나오겠습니다. 그게 저희를 지금 조금 정치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아무튼 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냥 준비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이 걸려서 저희 생각에 한 6개월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쿱티비스트 김정원 선생님하고 하고 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오늘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죄송하지만 음악은 안 들을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주제별로 키워드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준비해 주신 키워드를 위주로 해서 협동조합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서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협동조합의 그 과거 그러니까 어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왜 협동조합인가로 뽑아오셨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협동조합의 과거. 방송 이렇게 어려운 얘기할 거였으면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얼마나 러브콜을 보내고 얼마나 어렵게. 아니 가볍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실은 제가 뭐 이렇게 현장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이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제가 하기 좀 힘들어서 지금 활동하면서 느낀 그렇죠. 소감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그게 정말 필요해요.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참. 아무튼, 제가 지금 첫 번째 생각은 왜 협동조합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쭉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협동조합을 만나면서, 한 번도 저희 경제가 좋아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아니, 하기 전에도. 네. 거의 만난 분들은 거의 대부분 힘들다. 언제쯤 좋아질까? 근데 앞으로도 또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좀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었던 거고, 그 돌파구가 이제는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뭘 만들어 보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경제적 필요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본 것 같아요.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가치와 이익을 같이 쉐어하는 거죠. 그렇죠. 협동조합이 이제 정확하게 키워드 2개로 이제 되게 좀 규정한다면 사업체의 결사체거든요. 그렇죠. 네. 사업을 하면서 결사에 또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되게 꺼려하는 거잖아요. 사업체다 이런 거는 좀. 그죠.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사업체 부분이 협동조합에서 또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가장 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사업체 안에 이제 그 사업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일반 기업에서 되게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많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네. 아마 사업체로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상 또 결사체의 어떤 부분이 고민이 좀 덜 돼서 네네. 지금 이 힘든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나 이런 거는 7,000 거의 500개 육박하고 7,500개. 있는데 네.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반 정도 이하 더 말하면 더 밑에서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좀 더 희망적이라 한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은 뭐 사업 접근이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생겨나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사업체이자 결사체로서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건 좀 절반 이하다. 절반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 이거 한 절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기 또 절반 정도가. 이제 사업체와 결사체로서의 그나마 그래도 어떤 실행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다른 협동조합들을 견인해가는 또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되는 곳들이 저는 숫자보다는 일단은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생겨났을까에 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이겠죠. 네, 맞아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경쟁 시대에 살던 분들 같은 경우는 막상 나왔을 때 명퇴나고 퇴직하고 나오면 솔직히 자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기존 그런 외로움들을 어떤 방식이든 좀 헤쳐나가고 싶은데 마침 이제 운 나에게 떡 주는 식으로 나라에서 협동조합을 떡 하니 갖다 놨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지만 경제적, 사회적 어떤 외로움, 소외 이런 것도 그렇죠.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쪽에 좀 방점을 많이 둡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정리를 하자면 어떤 그런 경제적 어떤 그런 결사체로
그죠? 어제 사업체자 이렇게- 결사체로 그렇죠. 모였고. 어제 얘기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좀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차밖에 안 돼서 기업이 3년 차면 준비 과정이에요. 솔직히 밖에서도 3년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 하고 싶어요. 그죠. 네, 올인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좀 조정하고 있는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지금 어떤 방식이든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과거는 그랬고, 그러면은 협동조합의 오늘, 지금의 협동조합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발로 뛰시면서.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직접 뛰시면서 경험하신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 협동조합의 현재,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가볍게 현장에 제 느낌이 되게 강하게 이렇게 방송을 타기 때문에 좀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길 바라고 네, 네.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의 뭐 얘기다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고요. 지금 한 3년 차 되면서 이제 보면 조금 바뀐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결사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드신 분들은. 결사체로서. 네, 옛날에는 사업체 성격이 되게 강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자.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습을 한다는 거게 이게 좀 고무적인 거 아니냐. 그럼 처음에는 생겨날 때는 교육은 좀 빠져 있었던 건가요? 할 수 있는 기관도 별로 없었고 그다음에 막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뒷받침을 지역적 어떤 기반이 없었죠. 인프라나 뭐 어떤 생태가 구축이 안 됐었죠. 물론 이제 생협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또 일반 또 협동조합 기본법의 일반 협동조합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 3년치 지내면서 네. 협동조합 안에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다음에 다수의 또 전문가들이 유입이 됐죠. 어디서요? 이렇게 예를 들면 컨설팅 분야라든지 또는 네. 또 생협 쪽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해주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교육이나 이런 좀 학습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또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을 적어도 생각하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는 3년차가 되게 협동조합의 미래를 제가 얘기하겠지만 희망적인 한 부분 아니냐 생각합니다. 결사체로서의 어떤 의식이 좀 생기면서부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좀 부각이 되고, 그죠? 사실 저희도 좀 그렇거든요. 조합원 교육에 대한 부분에 갈증을 되게 많이들 느끼세요. 그런데 아직 저희 같은 경우는 미디어와 협동조합이 결합이 돼서 동거하는 스타일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고, 진지한 고민들을 좀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이. 네, 그래서 그 고민의 정도가 그 전에 비해서 분명히 지금 사업적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좀 더 세련되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냈을 때 사업으로 승화했을 때 그 역할들 그리고 우리는 이게 성공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 옛날처럼 막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물론 이제 지자체마다 이렇게 만들면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데가 덜 있긴 한데 지금 저희 남양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옛날처럼 막 만들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또 다른 시도 그렇게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는 현재 협동조합들이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학습하고 교육, 저희 조합원 교육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왜 협동조합 하는지. 그렇죠. 기본적인 원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까먹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사업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구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 권력 자체가 분산이 돼 있어서 누구한테 집중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구조를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제 얘기랑 조금 이제 맥락이 같은데 저희가 협력하고 협동하는 교육이 실은 기성세대가 받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리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익숙하지 않고.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얘기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딴 사람 얘기하면 그냥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농담으로 한다든지 툭 치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피하거나. 자기하고 직접 관계 있으면 팍팍 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연습이 좀 덜 된 거 아닌가.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으로 또 접근할 때 그런 어떤 의사소통 구조에서 좀 어려움이 있죠. 네, 네. 현재는 그렇게 결사체로서의 고민이 좀 늘면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필요나 이게 강조되고 있다. 아니, 학습을 하고 있다. 학습을 하고 있다. 또 하려는 의지가 있다. 의지가 있다. 예, 예. 그게 저는 대단히 좋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협동조합의 내일이죠. 그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떤 협동조합의 미래를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서 그냥 바탕으로 말씀 상관없지만 전망을 보신다면 어떠시죠? 그죠. 뭐 전망은 제가 또 이게 학자도 아니고. 아니 왜 제가 학교 출강다고 뭐 바쁘시던데요. 뭐. 아유, 그래도요. 전망이라고 하면 저는 좀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희망이요? 우리의 희망. 그래서 어딘가가 우리는 기대고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은 곳이 이제 곳이라든지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경험상 좀 이렇게 경험치에 비춰서 보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맥락이 비슷해요. 네. 두 가지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네. 우리 청소년들이 만든 협동조합들이 조금 다르게 접근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주도가 돼서 만든 협동조합도 있나요? 네,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좀 쓰기도 하고요. 학교가 협동조합의 방식을 이제 차용하거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적이진 않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저희는 학생들이 중심돼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학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학부모 교육이 너무 주입식 교육이라서 지식 자체가 자기 게 아니라 그죠 객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주관 내 지식이 아니라 교과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뭐 저희가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교과 외 그리고 활동에서 협력의 방식과 협동의 방식이 아이들이 배워간다면 이건 1시간 따로 뽑아서 한 번 더 해야 네,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협동조합 교육 네트워크라고 비영리 네네. 쪽에서 지금 그 프로그램까지 개발해서 고등학교 동아리 중심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요? 반응이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 세대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기성세대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정도.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협동조합에서는 가치 중심에 네. 왜 우리가 협력하고 협동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실행의 결과까지 좀 나와준다면 이 아이들이 협동조합 미래 생태계의 희망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는 협동조합 쪽 아이들을 청소년 협동조합 쪽에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그 둘을 어떻게 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른 협동조합들은 제 사견이에요. 네. 사업체 성격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길게 보지 않고 그냥 될 것 같으니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아니면 많아서. 자본이 기본적으로 들어왔을 때 실행이 가능한 것과 협동조합에서 가능한 그 어떤 비즈니스 플레이나 이런 거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본이 들어가서 비즈니스 바로 나올 거면 그냥 사업하시라고 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돈 잘 버는 구조에 들어가셔서 그걸 잘 하신다면 굳이 협동조합 안 하셔도 사업으로 맞습니다. 푸셔서 CSR이나 CSV처럼 이게 좋은 일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협동조합은 적어도 이제 모여서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비즈니스도 이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비즈니스에 경제적 필요를 나눌 수 있는 그렇죠. 이 배려의 필요와 정신이 가치를 같이 나누는 그렇죠. 거. 그래서 어른 협동조합이라고 굳이 표현할게요. 그쪽은 비즈니스 쪽 강화를 좀 하고 거기에 협동의 가치를 좀 더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면 청소년 쪽은 이제 좀 협동의 가치를 좀 더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협동의 그런 비즈니스를 협동조합식으로 사고하고 어떤 행동하는 거를 좀 기본이 되는 걸 배우는 거죠. 청소년들 그 안에서 그죠.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그게 왜냐하면 그게 기본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저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게 우리 어른들도 그게 부족하죠.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협동조합이 되게 힘든 근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와서 그걸 하기에는 좀 머리가 이런 게 다 굳어버려가지고,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하시면서 제가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의 미래는 그렇게 어른 협동조합과 청소년 협동조합이 서로 같이 같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미래 희망적인 걸 예, 구별한다면 제가 이제 그런 제 사견에 그렇게 좀 정책적이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 둘의 이제 두 어른 협동이나 우리 청소년 협동조합들의 이 미래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같이 만들어가는 희망적인 어떤 모델이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뭐 약간 희망을 그 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이게 협동조합이라는 게 우리 세대 우리만 잘하자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넘겨줘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청소년에 또 생각하는 게 또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컸을 때, 그죠? 이 협동조합 생태계에서 또 그 아이들이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단절임에서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선생님한테 꼭 얘기를 듣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의 어제 오늘 미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예전에 그 페북 담벼락에 쿱티비스트 얘기를 하셨어요. 그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로 3년 간의 소회를 적으시면서. 그래서, 그 쿱티비스트라는 얘기 듣고 저는 그때, 저도 약간 나름의 고민을 하고 있던 시점이라 굉장히 무릎을 딱 쳤거든요. 그 쿱티비스트에 대해서 한번 나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참, 잘 보셨네요. 그죠? 제가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쑥스럽게 하지만 제가 이제 협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죠. 그래서 쿱인데 또 협동조합도 활동가들이 또 현장에 많이 있다 보니 활동이라는 단어를 좀 써서 협동조합 활동가 하니까 너무 좀 길기도 하고 좀 이게 글로벌 또 쿱은 글로벌의 또 전 세계적인 대안 모델 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쿱에 액티비스트를 더해서 쿱티비스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요 의미는 이제 이 쿱티비스트들이 좀 많아진다는 거는 저는 청년 현장 활동가들이 좀 관심이 많아요. 지금 지역에서도 한국 천일염 남양주 협동조합을 이제 좀 만들면서 한국 천일염 소비자 협동조합과 같이 연대해서 만들면서 지역 현장 활동가들의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경제적 필요를 좀 해결해 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분들이 이 단어를 쓰고 이 쿱티비스트를 써서 좀 어렵긴 하지만 좀 이렇게 쿱티비스트.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더 얘기 자주를 하서 짝짝 달라붙게 하면 많은 분들이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어요. 운율을 주세요. 쿱티비스트. 그렇죠. 그래서 좀 정신을 춤추는 우리 또 청년 일자리들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이제는 일자리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 안에서 자기네들 또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런 어떤 이렇게 쿱티비스트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경제적 필요 또는 사회 문화적 필요들을 해결하면 또 즐겁고 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라는 상상이에요. 그냥 제 상상. 지난번에 저희가 쿱뉴스에서 한번 소개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위기 불황 와도 이 협동조합 이쪽 인력 채용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2.3%인가 줄었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의 채용 인구는 8% 정도 같은 시기에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협동조합 활동하는데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5명이 하면서 어려워지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월급을 반납까지 아니더라도 탄력적으로 그죠. 원래 한 명을 잘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라라는 표현 써도 돼. 원래 한 명이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일반 회사라면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자기 월급을 좀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분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월급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네네.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우리가 앞으로 그렇죠. 우리 경제 방식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참 성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의 제한 사항이랄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평균 연령 같은 것도 많이 좀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나 일반 이런 쪽이 일본 같은 경우도 대부분 50대 이상이라고 이러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네, 지금 저희도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여기 서대문 같은 경우도 청년 협동조합들을 이제 이렇게 양성을 좀 하더라고요. 양성이 될 문제는 아닌데 그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야 돼요. 협동조합은 필요해서 만들고 그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러 좀 정부 만드는 도움 없이는 좀 운영하기 힘들고 아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게 일부러 좀 이렇게 품해서 만드는 식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래도 뭐 저희가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니 그런 협동조합이 잘 발굴되고 또 저희가 같이 연대하면 충분히 우리가 꿈꾸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협동조합끼리 연대는 잘 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가장 이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고 또 활동에 제가 영역에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유권 측에 오면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처음에 시작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선배협동조합이 후배협동조합을 끌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업적도 결합이 가능해요. A 플러스 B가 AB가 되거나 C가 되거나 이런 어떤 사업적 연대 모색에서 부족한 자원끼리 같이 합쳐서 새로운 자원을 만들거나 때로는 새로운 상품 또는 새로운 협력 활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지역에서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또 같이 손을 잡고 왜냐하면 만들어서 그냥 죽게 놔두면 그건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남의 이렇게 다른 협동조합들도 눈여겨보면서 같이 연대를 해나가는 이 메커니즘이라고 표현하기는 좋겠지만 이 부분이 협동조합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부분 아니냐 이렇게 싶거든요. 저희 미디어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협의회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네네. 그래서 요 부분 지역 협의회 간의 이제 연대와 지역 협의회가 지역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과 연대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한번 오셔서 실제로 지역에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번 모시고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좀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갈수록 이제 내용이 좀 더 뭐 들어가죠. 갈수록 이렇게 뭐 가볍게 오십시오 하고 낚아서 이제 저희는 다 들어야 되죠. 네네.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정도가 있고 또 실제로 설계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 협동조합 연계, 그렇죠. 협동조합끼리 또 연합체,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어떤 의견을 공유하는 정도, 같이 나누는 정도로. 아니면 현장에서의 그 연계 설계하시는 그런 뭐 몇 가지 그 예나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갖고 계신 고민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좀 더 이제 발전적인 그런 게 될 것 같고. 방송을 통해서 또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지역협의회가 정말 잘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앙, 뭐, 본사를 지지해주는 팔다리 정말 그런 것들이 지역협의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다음에 꼭 나와 주실 거죠? 네, 뭐, 이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제는 협동조합, 그러니까 지역 협의회 어떤 연대나 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정원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역 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뭐 그 어떤 연대나 뭐 이런 사업적인 고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신 분은 한번 출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남양주를 중심으로 좀 활동을 많이 하시죠. 지금 남양주는 지역에서 제가 이제 그쪽도 거기 살아요.
산이 이제 남양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서울 쪽에서도 제가 활동을 하는 게 이제 다른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연합체나 지금은 이제 현재 한국 천일염 소비자협동조합을 이제 지역의 어떤 활동가 조합으로 푸는 이 설계에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역의 이런 경험과 서로 이제 활동하는 이런 경험들이 좀 같이 공유된다면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는 것 자체가 그죠? 이게 또 협동조합의 매력인 것 같으니까 가치자 그런 것 같으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고 혹시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문제점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너무 빨리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진행을 해서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과 함께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시죠. 시간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제가 오늘 솔직히 머리 털라고 처음 해봐서요. 진짜로요? 하나도 안 떠시는데요? 아니 마이크를 잡는 건 있었는데 이게 헤드폰을 끼고 방송하는 게 처음 해봤는데 전혀 몰랐어요. 너무 제가 자연스러워서. 저거를 볼 이 여력이 그죠? 없었어요. 시간을 봐.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있었으면 제가 딱 이게 할 텐데. 맞췄죠, 그죠? 일단 제가 어제 제가 어느 한 분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은 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협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험.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그분은 협동조합 활동을 미래에 내가 지금은 활동을 할 수 없으니 이게 투잡이죠. 지금 활동할 수 없으니 발만 하나 딱 담가놓고 그죠? 한번 출장을 딱 내고 여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발만 쭉 담가놓고 나중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 내 먹거리가 있을 것 같으면 들어오겠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보험 이런 방식에서 좀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보험이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게 보험이면 매달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합은 이 출자금도 출자금이지만 실제로 조합 운영비를 저희는 월조합비가 있거든요. 조합비나 회비 형태로 이게 출자금 말고 이게 내줘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보험사는 안 내면 이제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구조라면 야 이건 협동조합에 대단히 이로운 건데 그죠? 그렇죠. 아니 그분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요. 생각적으로도 아니 저분은 되게 비꼬는 투였죠.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없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보험이면 그 보험을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면 다들 협동조합 활동을 하길 바라는데 실은 지금 어떨 때는 또 무리예요. 아까 말한 이 보험적 측면에 접근하는 분도 꽤 많은데 그걸 현상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듣고 그분은 그 역할을 주면 되잖아요. 매달 이 조합에 자기는 활동을 못하니 내가 이 조합비 열심히 내서 소식지를 받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조합원 참여 이렇게 매일 못 하더라도 그렇죠. 직원 조합은 매일 해야겠지만 실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참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합에 애정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좀 어떤 분은 몸으로 하시는 분, 어떤 분은 또 기획 잘하고 머리로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좀 주머니가 좋은 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보험으로 생각해 주시죠. 예. 그렇게 되고 원래 보험사가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 고객을 관리하는 거요. 그렇죠. 그걸 나머지 5명 중에 한 분, 2분이 보험이면 한 3분이 열심히 뛰어서 그분들을 나중에 오실 때 그동안 얼마나 힘들 때 주머니를 털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안고 가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잠깐 어제 생각하면서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하셔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되게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려고요. 왜냐하면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좀 겪으시는 좀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이 가장 어려운 게 경제적인 어떤 것 같아요, 필요. 그러니까 경제적 필요. 네, 저도 분명히 이제 어떤 방식이든 경제적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아이가 둘인 가장이에요. 근데 저희 집사람, 안주인께서는, 집에서 아이들 기르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래서, 저는 그게 최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야 돼요. 근데 이게 협동조합 활동이, 이렇게 수익이.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는 뭔 일을 많이 해. 먹고 살려고 해요. 근데 이걸 지역이나 또는 이 옆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조금 주머니가 두둑하신 분들마저도 그냥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쟤는 돈이 많아서 하겠지. 지가 좋아서 하겠지. 실은 그게 아니라 협동조합이 정말 지금 이렇게 싹이 나왔을 때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그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신경을 별로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신경 쓰게 됐어요. 지역의 이제 젊은 활동가들, 오늘 저희 옆에도 와 계시지만 우리 이런 젊은 활동가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어떤 경제적 필요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또 제가 그런 부분을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부분을 좀 투여를 해서 좀 그 기반을 만드는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으니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제 인연이 지역에서 실제로 그래요. 제 인연이 당신들에게 젊은 활동가 당신들에게는 2개월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 2개월은 다른 분에게는 2시간 했으면 좋겠다. 그 2시간에 그분은 다른 분에게 잊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든 일을 했으면 그죠? 네.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과정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역시 얘기 마저 들으려면 다음 시간에 또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다음에 또 좋은 뵙겠습니다. 경험, 아주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반에 시사 로터리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카페 온에어에서는 알류레디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투명이라는 그룹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예,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